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됩니까? 잘 나오죠? 오케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국어에 있어서 그런 의문어 파트, 의문에 있어서 단위, 그다음에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의문이란 뭘까요? 의문이란 그렇죠. 의미를 갖다 구별할 수 있는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위가 그렇죠.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위가 의문이라고 했고요. 의문은 다른 말로 보편적 소리값을 갖는 것을 의문이라고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의 의문에는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의문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모, 길. 하나 더 추가한다면 억양까지 자모기록 이렇게 외웠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음과 관련해서는 총 우리 국어는 몇 개 자음을 갖고 있다? 19개. 모음은 21개. 합쳐 몇 개? 40 의문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이제 우리가 자음이나 모음을 통해서 소리를 갖다 구별을 하거나 또는 의미를 구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 더 추가됐던 것 중 하나가 소리의 길이였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소리의 길이. 그 소리 길이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문 단위에서 우리가 하나 더 배웠던 내용도 뭐가 있죠? 음절이 있습니다. 음절은 뭐죠?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를 뭐라고 한다? 음절이라고 했죠. 음절의 핵은 뭐였습니까? 음절의 핵은 모음이었죠. 그래서 모핵.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 조카 가운데 하나 이름이 모해가 있는데 항상 모해라고 부르지 않고 모해 그랬는데 모핵, 다 같이 시작. 모핵 이렇게 해서 이제 모핵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모핵이라는 것은 모음이 음절의 핵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 변이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변이음은 뭐였죠? 변이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동일 의문이, 그렇지, 동일 의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동일 의문이 나오는 환경에 따라서 실현되는 의미 다른 것을 뭐라고 한다? 다 같이 변이음이다. 따라서 여러분 교재 62페이지 보면 변이음이 되어 있죠. 혹시 밑줄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변이음 그런 것들도 역시 나와야 되고 최근에도 역시 언급이 된 적이 있으니까 문법에 대한 자신감은 뭐로부터 온다는 점, 용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로부터 온다. 그래서 항상 그 용어 나오면 생소한 용어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숙지하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하시는 것 중에 또 모음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텐데요. 그렇죠? 자음이 있겠고, 자음부터 보실까? 자음, 소리내는 방법과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소리내는 자리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조희, 조방, 시작. 조희, 조방, 양치, 경연후, 파파마, 비유, 바다, 가자, 서예, 마누라야. 어쩌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학생들은 저게 무슨 외계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 거지. 우리가 이제 압축 문자를 통해서 암기했던 것을 지난번에 압축 문자표 나눠줬어 안 나눴어요? 내용 나눠줬죠? 그것을 자꾸 숙달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자음과 관련돼서 자음에 분류해서 소리내는 자리에 따라서는 양순음, 치조음, 경국의, 연국의 흠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보통 우리 양순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양순음을 다른 말로 두 입술 소리. 치조음은 혀끝 소리.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혀끝 소리. 또 하나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경국음은 센 입천장 소리. 연국음은 여린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흠, 목구멍 소리와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정의됐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밖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좋은 방법에 따라서는 파열음, 그렇죠? 허파에서 나온 공기를 입을 막았다 터치며 내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파열음이라고 하기도, 또는 폐쇄음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은 파열음을 시작해서 마찰음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파찰음 있죠? 파찰음. 그 다음에 입안을 좁게 해서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내는 소리 뭐가 있습니까? 마찰음이 있죠. 이 밖에 허파에서 나온 공기가 목젖에 부딪혀 입안으로 공기가 통과하지 못하고 콧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다 같이 비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코 감기 걸렸을 때 발음하기 곤란한 것으로 짝져라. 그럼 뭘 찾는 문제다? 비음을 찾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비음의 대명사
어머나, 시작. 어머나. 이렇게 우리 기억이 돌아오겠죠? 생각나요? 어머나가 비음에 있을 거고. 자, 공기의 흐름에 따라하는 소리가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 유음. 유음의 대표적인 뭐가 있다 할지? 리을이 있다. 이것들도 역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양치 경연호 파파마 비유 정리됐죠? 이렇게 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소리의 성질에 따라 나눴을 때는 우리가 소위 아담의 풀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울려서 나는 소리, 성대를 울려서 나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같이? 유성음이라고 하고, 성대를 울리고 나오지 않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무성음. 그래서 이 무성음을 무성의한 음이다 무성의한 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울리지도 않고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무성의한 음, 무성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무성음을 다른 말로 안 울림 소리. 무슨 소리? 안 울림 소리. 유성을 무슨 소리? 울림 소리.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고, 우리 국어의 자음 가운데 울림 소리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 형태로 외우라고 했죠. 뭐 나라 마음도 할 수 있습니다. 노란 양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나라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생각나요? 마약나라는 우리 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 여학생들도 더러 많이 있으니 여학생들은 노란 양말 정도로. 예. 남자들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조국에 대한, 민족에 대한, 그렇다고 여학생이 없는 경우는 아니지만 나라 마음으로 외우면 되겠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소리의 모음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다. 모음은 허파에서 나온 공기가 입안을 통과할 때 별다른 장애를 받고 나오지 않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모음이라고 했죠. 모음에 있어서 크게 분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단모음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이중모음이 있죠. 단모음과 이중모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고 했죠? 단모음과 이중모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 단모음,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 모양이 변하면 다 같이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죠. 우리 국어에서 오늘날 현대 국어의 단모음 몇 개? 10개죠. 그 10개를 외우는 거, 키 크근, 세네거봉, 예사. 키 크근, 세네거봉, 예사. 기억나죠? 그렇게 나눌 수 있고, 이러한 모음을 또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기준을 갖고 나눴죠. 첫 번째는 혀의 앞뒤에 따라서 시작, 전설과 후설로 나누고,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을 나눌 수 있다. 아주 그 기본이거든요. 따라서 자음 체계들을 외운다는 것, 그 다음에 모음 체계들을 외운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리의 길이 부분부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로서는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에서는 같은 모음을 특별히 길게 소리를 내므로써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 현대 국어에서 자음 또는 모음과 같이 소리의 그런 변별을 통해서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소리의 길이가 있다. 이 소리 길이를 달리 나올 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길고 짧은 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길고 짧다를 이음절의 한자어로 장단이라고 하지. 그래서 소리의 길이 또는 소리 장단이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생소함에 당황하지 말기 바랍니다. 알겠죠? 소리의 길이 또는 뭐라고 한다? 소리의 장단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오늘 현대 국어에 있어서 이러한 소리의 장단은 실제 자음과 모음을 우리 뭐라고 했죠?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무슨 음은? 분절 음운이라고 했고, 자, 이러한 소리의 길이 같은 것은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점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비분절 음이라고 했죠. 따라서 분절 음운을 달리 음소라고 했고, 비분절 음운을 달리 운소라고 해서 각각 음과 운을 따서 음운이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정리 됐나요? 자, 그렇다면 소리의 길이, 여기는 우리 교재 속에는 소리의 길이가 다처럼 표준 발음법에 나와 있는 것을 더 발췌해서 소리의 길이 부분을 좀 확장해서 책에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과 무엇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들 소리의 길이에 대한 걸 구별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긴소리 원칙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긴소리 원칙. 모음의 장단을 구별해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의 동그라미. 항상 우리가 소리의 길이는 어디에서 소리의 길이가 좌우된다? 첫 음절에서 좌우된다. 그리고 이런 소리의 길이는 자음이 좌우하는 것이다, 모음이 좌우하는 것이다?
모음이 좌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리의 길이는 자음과 모음이 관여한다. OX, X. 뭐가 관여한다? 모음이 관여하고, 그 중에서도 첫 음절에서 길게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 이해되겠죠?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음의 장단을 구별해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 긴 소리 나는 것이 원칙이다. 뭐든지 원칙이 있으면 뭐는 있다는 점? 예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예외도 있습니다. 자, 비록 첫 음절에서 길게 소리 내는 것이랄지라도 둘째 음절 이하로는 자동 뭐한다? 짧은 소리 된다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라면 첫 음절이 아닌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길게 소리 내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뭐예요? 대표적인 것 반신반의, 반신반의, 제3, 제4 밑줄 짝, 반신반의, 제3, 제4 이런 것들은 합성어로서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긴 소리가 확연하게 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서 길게 내는 소리다. 자, 일단 우리가 정리한다면 첫 번째, 첫 음절에서 긴 소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러므로 둘째 음절 이하로 비록 첫 음절에서 길게 소리 냈다 할지라도 둘째 음절 이하로 가면 자동 짧은 소리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합성어 경우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확연하게 긴 소리 나는 것을 그대로 긴 소리를 인정한다라고 했죠.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다 했지? 반신반의, 제3, 제4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관련돼서 긴 소리가 연달아 날 때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첫 음절에서 긴 소리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죠. 따라서 거기에 긴 소리가 연달아 날 경우는 선행하는 음만 긴 소리를 낸다. 따라서 첫 음절에서 긴 소리 낸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선, 무, 당 할 때 선도 길고 무도 길지만 첫 음절에서 길게 소리 난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선, 무당이라고 읽어야 된다. 요거 기억해 두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용운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된 경우에도 긴 소리로 발음한다. 나와 있죠. 긴 소리로 발음하는 경우죠. 용운의 어간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된 말 아나 어가 왔을 때 이 아가 어가 축약된 말이 있어. 예컨대 두 플러스 어가 왔다. 두 플러스 어가 왔다. 두 플러스 어가 왔다. 어머, 이게 축약되면 어떻게 되죠? 더가 되죠. 근데 이 더를 갖다 우리는 짧게 발음하지 않고 더 이렇게 길게 발음한다는 거고. 또 하나 볼까요? 보 플러스 아가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 되죠. 이 경우도 우리가 바 이게 하지 않고 바라고 길게 발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단음절 용운의 어간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된 말 아나 어가 어미가 왔을 때 자, 우리는 길게 낸다 짧게 낸다 길게 내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 가운데 우리는 네 가지를 외울 필요가 있겠죠. 우아의 와, 지어의 저, 찌어의 저, 치어의 처. 요 네 가지는 짧게 발음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둡니다. 과거 문제 가운데 한번 돌려서 낸 적이 있어요. 반대로 해서 낸 적이 있어요. 단음절 용운의 어간 다음에 아나 어라는 모음이 와서 축약된 말은 짧게 내지만 예외적으로 오아의 와, 지어의 저, 찌어의 저, 치어의 처는 길게 발음한다. OX, X죠. 반대로 돼 있지. 반대. 그러겠어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살짝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기도 한다는 점이죠. 자, 그다음에 리을입니다. 자, 리을 긴 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 같은 경우는 짧게. 자, 다음 같은 경우는 짧게 발음하죠. 그러면 얼마든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죠. 자, 거기에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가, 나, 다. 세 가지 경우죠. 그럼 앞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축약된 말은 길게 낸다 짧게 낸다? 길게 낸다고 했지. 금방 단음절 용운의 어간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된 말 아나 어라는 모음이 오면 모음이 와서 축약된 말은 길게 낸다고 했지. 그럼 시험 문제 뭐라고 해서 다음 좀 짧게 내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냐 하실 때 이것을 섞어서 선지 4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거죠.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다음 같은 세 가지 경우는 짧게 낸다 길게 낸다? 짧게 내는 경우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짧게 내는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단음절 용운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 우리는 짧게 낸다 길게 낸다? 짧게 낸다. 원래 길게 소리 나는 거죠. 감다. 원래 감다 할 때 감다 이렇게 해서 뭐라는 단어가? 감다라는 단어가 감다 길게 소리를 내는 건데
이렇게 비록 길게 소리 내는 거라 할지라도 뒤에 뭐가 오게 되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거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거나 그 다음에 뭐가 오게 되면 접사가 오게 되면 길게 낸다, 짧게 낸다? 짧게 낸다라는 것이겠죠. 예외적으로 정의됐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원칙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예외 가운데 자,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거나 접사가 오더라도 길게 소리 내는 것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여러 개 해놨지만 그 중에 3가지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둬. 끌다, 벌다, 없다. 끌다가 있다든가 벌다가 있다든가 없다. 이 3가지의 경우가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끌벌 없어. 시작. 외울 때 끌벌 없어. 이 3가지는 뒤에 뭐가 오더라도 원래 길게 되는 소리인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말이 오도록 길게 내고요. 뒤에 접사가 오더라도 길게 소리 낸다. 따라서 끌벌 없어. 다 같이 시작. 끌벌 없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겠죠? 그렇게 좀 생각해 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음 같은 것이죠. 긴 소리 음운을 가진 용언에 접두사가 결부되면 짧은 소리가 된다 나오고 있죠? 따라서 놀다 앞에 접두사 띠가 붙어 있으니까 적어도 이 말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되는가요?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자동 짧은 소리 된다 있지. 그러니까 놀다 할 때는 첫 음절이 있으니까 길게 냈지만 띠가 붙어짐으로써 놀이 둘째 음절 이하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이지. 우리 국어에서는 첫 음절에서 길게 소리하는 게 원칙이다. 정의됐나요? 따라서 일익용어도 역시 해당되는 내용이다. 다음에 3번째가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거죠. 용언의 어간에 접사가 결합했을 때 원래 길게 소리 냈던 것이랄도 접사가 붙으면 짧게 내는 것이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길게 내는 것이 있었다. 앞서 얘기했던 뭐가 있어? 대표적인 3가지. 끌, 벌, 없어. 끌다, 벌다, 없다가 있다. 자,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원래 소리에 상관없이 짧게 발음되는 것이 있었죠. 대표의 것이 뭐가 있다? 그게 밀물, 썰물, 쏜살같이 작은 아버지 따라서 미서 쏘작 다 같이 미서 쏘작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 밀물, 썰물, 쏜살같이 작은 아버지 따라서 미서 쏘작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외우기 위해서 결국 기본적인 것들 또는 예외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압축 문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정리된다 이거죠. 척길 반제 와, 저, 처. 척길 반제 와, 저, 처. 그 다음에 끌, 벌, 없어. 이걸 붙여줘. 그 다음에 미서 쏘자. 자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압축 문자를 통해서 기본 골자를 소리의 길이 부분을 갖다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되지 않겠는가? 첫 번째, 첫 음절에서 길게 소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성어 경우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 확연하게 긴 소리 나는 것은 긴 소리를 인정한다. 대표에게 반신반의 제3, 제4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단음절 용언의 어간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아나어라는 어미가 왔을 때 그 아나어가 와서 축약된 말은 원래 길게 소리 내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짧게 발음하는 것이 있더라. 대표적인 우아의 와, 지어의 저, 치어의 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원래 길게 소리 내는 단음절 용언의 어간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거나 또는 접사가 오게 되면 짧게 발음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길게 발음하는 것이 있더라. 대표적인 끌다, 벌다, 없다. 끌어, 벌어, 없어. 끌리다, 벌리다, 없애다. 이런 경우가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소리에 상관없이 짧게 발음되는 것이 있다. 따라서 마지막에 맞췄죠? 미서 쏘자, 밀물, 썰물, 손살같이 작은 아버지 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소리의 길이에 대해서 이 정도의 그런 뼈대는 골격은 세워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교재 65페이지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음 같은 내용의 그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64페이지부터 볼까요? 64페이지 밑에 하단에 확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날계단에 있죠?
64페이지에 날개단 보면 확인 문제 있죠. 그걸 보면 다음과 같이 다음 밑줄친 부분이 긴 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말을 바꾸어 탄다 할 때 말 있죠. 타는 말과 그다음 뭐가 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있지. 수명으로 볼 때 말이 수명이 길까요? 사람이 수명일까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더 길다. 사람이 하는 말이 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말을 한다. 말을 타고 말을 한다 이렇게 될 때 이때 첫 번째 말은 짧게 발음해야 되겠죠. 두 번째 한방눈이 펑펑 내린다 할 때 이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눈과 하늘에서 내린 눈이 있죠. 그럴 때 내린 눈이 길어요? 사람 눈이 길어요? 저 하늘로부터 형성돼서 눈이 내리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려서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눈은 길죠. 따라서 눈에 눈이 들어갔다. 눈에 눈이 들어갔다. 따라서 사람 눈은 짧게 내리는 눈은 길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때 눈을 길게 소리 내는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첫 음절에서 길게 소리 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둘째 음절 이하로 가면 자동 짧은 소리 된다. 따라서 눈 할 때는 길게 내지만 한방 눈 할 때는 둘째 음절 이하로 왔죠. 따라서 짧게 발음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날 밤비가 지독히 내렸다 할 때 밤 있죠. 자, 먹는 밤이 있습니다. 까만 밤이 있습니다. 뭐가 길까요? 그렇죠. 우리 개인적인 소망이나 아니면 우리 인간들의 또 보편적인 소망 가운데 하나는 좀 밤이 길었으면 좋겠다. 잠을 좀 많이 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은 실제 우리 소망과는 달리 대체적으로 문학적인 측면에서 상징화될 때 좋은 이미지가 아닌 부정적 이미지로, 악한 이미지로, 악마적 이미지로 어두운 세상으로, 알겠죠? 이렇게 밤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밤은 아마 우리 인류 보편적 감정 속에서 그 밤은 상당히 무서운 존재로서, 그래서 이런 무서움으로부터 빨리 탈피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이 빨리 낮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밤은 짧게 바람합니다. 따라서 밤에 밥 먹었다, 밤에 밥 먹었다. 그 먹는 밤은 뭐한다? 길게 바람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면 정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안 휴게소가 있는데 정안 그 둘레에는 그 둘레 지역에는 밤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밤 상당히 작은데 아주 단맛이 아주 제격입니다. 그래서 정안 휴게소면 알밤. 천안하면 뭐가 생각나요? 천안하면 천안의 명물 호두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호두 과자 있잖아요. 그러듯이 정안이라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정안이라는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는 알밤으로도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송을 듣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또 아마 들어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억했다가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꼭 보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말은 뭐예요? 사람이 하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길게 소리 내는 것이니까 문제답은 4번이 될 것 같고요. 5번에 보니까 추운 겨울에는 군밤과 이도 마찬가지죠. 먹는 밤은 길게 소리 내는 거지만 둘째 음절 이하로 왔기 때문에 자동 짧은 소리 된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재 몇 페이지 65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 보면 대표적인 거 위에 것이 이제 먹는 굴이 되고 밑에가 땅굴이야. 그래서 먹는 굴은 짧게 내지만 대체적으로 땅굴의 굴은 길게 낸다. 그래서 어떻게 발음할 수 있겠을까? 굴 속에서 굴 먹었다. 시작. 굴 속에서 굴 먹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눈이 있죠? 사람 눈에 대해서 내리는 눈이 길게 된다는 거. 또는 생일을 뜻하는 돌은 짧게 내지만 스톤과 관련된 돌이 있죠? 그거는 길게 낸다는 점. 그래서 가끔 사람 이름에 옛날에 남자 이름에 이 돌석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돌석자랄지 쇠철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철이나 돌은 대체적으로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병장수라는 측면에서 남자 이름에 이런 석이나 뭐가 들어갔다? 쇠 있죠, 쇠철. 뭐 한자로는 철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말로 한다면 쇠가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래도 욕심도 커. 더 무병장수하라. 오래 살아라 해서 쇠돌아 들어갔어요? 줄이 바꾸면 뭐가 돼요? 돌쇠놈. 시작. 돌쇠놈. 쇠돌아, 돌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어요? 의병과 관련돼서 얘기했었던, 그렇죠? 의병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신돌석 장군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 돌석이잖아요. 돌석. 그만큼 뭐예요? 오래오래 살아라 했지만 결국 부하의 배신으로 인해서 잡혀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신돌석. 그래서 그때 뭐가 나와요? 비애가 쓰이는 거죠. 이름을 보면 참 오래오래 살아라라는 부모의 어떤 욕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을 텐데, 근데 결국 돌석 장군은 일찌감치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 좀 뭔가 슬픔, 비애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소설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화수분이라는 소설 들어본 적 있어요? 전영택의 화수분. 화수분이라는 작품 속에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화수분은 뭐냐? 한번 과거에 시험이 나왔는데 써도 굵지 않는 요술 그릇과 같은 것을 화수분이라고 그래요. 쓴 만큼 채워져 있어요. 쓴 만큼 지갑에 채워진다고 생각해봐. 오늘 뭐 이렇게 지갑을 내가 한 2만 원 썼다. 그러면 2만 원이 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신문학관에서 그와 같은 화수분을 갖다 내용을 통한 것을 했더라고요. 한 젊은이에게 지갑을 줬어요. 그런데 지갑은 뭡니까? 분명히 얘기해서 네가 쓴 만큼 써도 된다.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하라. 네가 쓰는 만큼 너는 기억이 없어진다. 뭐가 없어진다? 기억이 없어진다. 한마디로 인간의 또 본성이 없어진다. 인간의 또 순수성이 없어진다.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쓰니까 뭐요? 마음대로 되거든요. 점점 씁니다. 나중에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는 이러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쇠퇴의 그런 풍자적인 내용이다 볼 수 있겠죠. 우리 인간들이 뭐에 눈이 멀어서? 물질에 눈이 멀어서 결국 점점 나의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고 할까? 근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또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빗대서 과거에 한번 그런 어떤 그 신화수분과 관련해서 한번 TV 문학관을 통해서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좀 경계될 만하죠? 우리는 뭐에 의해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물질에 의해서 나 자신을 인간의 또 본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길게 내는 거, 그 다음 뭐가 있다? 짧게 내는 거 있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더더구나 이제 요즘에 또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소리의 길이는 서로 다른 단어 가지고 안 나와요. 다 뭐요? 동음이요. 소리는 같은데 소리의 길이를 통해, 왜? 소리가 같다는 것은 자음이나 모음을 가지고 뜻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럼 새로운 어떤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지. 그게 바로 소리의 길이야. 소리의 길을 가지고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동음이어가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2, 3절 가운데 하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밑줄에 놓을까? 가정이라는 단어가 있어. 가정. 이때 가정은 홈과 관련된 말이 가정이에요. 처음에 가정, 우리 가정은 말이야 행복한 집안이야. 그럴 때 가정은 짧게 발음합니다. 근데 if라는 걸 있죠. if. 그래서 가정해 보면 뭐뭇을 가정하면 있죠. 만약 뭐뭐하면 이런 식으로 가정과 관련된 if의 때는 길게 발음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는 구별할 수 없는 것을 소리의 길이를 통해서 단어의 뜻을 변별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한 다음에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방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방화 있죠. 첫 번째 방화는 뭐냐면 막을 방자 있자 불화자요. 불을 막는 걸 방화라고 그래요. 그럼 불을 막기 위해서 준비해둔 물을 뭐라고 그래요? 불을 막기 위해서 준비해둔 물을 방화수라고 하지. 방화수. 이해되나요? 그렇게 얘기하죠. 불을 막는 옷을 뭐라고 그래요? 방화복이라고 하지. 있습니까? 그때의 방화는 짧게 낸다, 길게 낸다? 짧게 냅니다. 방화. 불을 막는 것을 빨리 먹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방화할 때의 방화, 막을 방자에 불화자서는 여러분들 교재상 앞에 제시된 단어는 짧게 발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옆에 있는 방화 있죠? 이 방자가 놓을 방자야. 놓을 방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불을 지르는 것을 방화라고 하죠. 그래서 불을 지른 범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방화범이라고 그래요. 방화범. 그래서 좀 더 길게 읽어요. 따라서 불을 갖다 막는 것과 불을 지르는 것 중에 심리적인 갈등은 어디서 많이 생길까? 아무래도 불을 지를 때 심리적 갈등이 생기겠죠. 그럴 때 우리는 길게 발음하는 습성이 있다. 왜? 갈등이 있으니까. 내면적 갈등이 있으니까 아마도 발음할 때 또 말할 때 좀 더 느리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방화범. 시작. 방화범. 됐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해보겠다. 하나 더 해볼까요? 그 밑에 보면 다음 같은 것에 사고라는 단어. 뭐가 있다나지? 사고. 사고 났어. 차 사고 났어. 할 수 있죠? 그때의 사고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사고. 뭐가 길어요? 생각하는 사고가 짧고요. 우리가 차 사고 났다는 사고가 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고 저 내거리에서 사고 났대. 내거리에서 사고 났대. 그럴 때 사고는 길게 내야 돼요. 그렇죠? 야, 그렇다면 생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고 있어 없어요? 있죠. 생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고는 그래서 길게 낸다, 짧게 낸다? 짧게 낸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성인이란 말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성인이 있죠. 자, 어떨 때 우리가 성인? 우리가 보통 공자 있습니까?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 있죠. 예. 자, 이런 사람들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성인이라고 하죠. 그때의 성인은 성스러운 사람이죠. 보통의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의 성인은 길게 낸다, 짧게 낸다? 당연히 길게 내야겠죠. 그러한 삶을 엮어내는 정말 인격체로서의 완성된 사람, 인격체로서의 완성된 사람을 우리 뭐라고 그래? 성인이라고 해. 근데 그 성인은 쉽게 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그 삶을 지향하죠. 그잖아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게 돼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존경하게 되잖아.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많이 갖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소유의 양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뭐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이해되나요?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드라마 엣지 TV를 통해서 잠깐 방영되고는 있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명드라마가 있었어요. 전원일기. 혹시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 엄마 아빠 세대에는 그 전원일기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 한 마을이 나오고요. 그 마을의 구심점이 누구냐면 회장댁이에요. 그 회장댁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최보람 씨 알아요? 한국인의 밥상으로 요즘도 TV에 가끔 나오는데 최부람이라고 하는 지금 80 중반에 되신 탤런트가 계세요. 그 부인으로 나왔다는 사람이 김혜자예요. 따라서 이 사람이 일구고 있는 가정,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가 바로 전원일기예요. 근데 거기 구심점이 누구라고요? 김회장이에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학식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성숙해요. 그러니까 마을에 어떤 대소사나 분쟁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중재하거나 이 사람의 말을 들어요. 자,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을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그 사람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단순한 나이 많다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보여지고 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많이 높아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점에서 여기 나와 있는 성인, 그 성인은 바로 인격의 완성체입니다. 아십니까? 자, 그럴 때 성인은 뭐예요? 길게 낸다, 짧게 낸다? 길게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성인은 나이만 먹으면 다 성인이죠. 일정한 나이만 되면 성인이 돼야 한대요. 되죠? 여러분들은 나나 다 뭐예요? 성인이잖아요. 그죠? 성인이라는 게 뭐예요? 성인은 이때 성인은 자기가 하는 것에 책임을 지는 나이가 성인이에요. 알겠어요? 성인은 다른 거 없어요. 성인은 뭐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아니라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제 인간으로서 이뤘다는 거 아니야. 인간의 어떤 개체로서 이뤘다는 거 아니야. 인격이 아니라 인간의 개체로서 너는 네가 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가 됐다라고 하는 거야. 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왜 자식을 이따위로 가르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따지는 어떤 성인의 개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살 이유다, 또 뭐 고등학생이다, 뭐 개인적으로 그러잖아요. 그 고등학생에서 벌을 어떤 죄를 지면 그들이 성인들이 있는 교도소를 안 가잖아. 소년원으로 가는 거지. 그런 거예요. 약간의 차별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에게는 완전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그렇지 않아요. 20살이다, 21살 됐다, 성인이 됐다 그러면 일반 교도소로 가게 되는 거야. 왜? 네가 책임져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할 다 그 나이예요. 그런 거래요. 그게 바로 성인이에요. 그리고 위에 옆에 있는 성인은 인격체로서의 인격적으로서의 정신적 측면에서의 알겠죠? 그런 측면에서의 성인을 말하는 거고 앞에는 그냥 인간으로서 이룬 건데 이제는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개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나이가 바로 성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남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내 탓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게 바로 성인이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동음이에요. 소리는 같지만 자음과 모음을 갖고 소리가 같다는 뜻은 자음과 모음이 같다는 거고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는 뜻을 구별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장치가 요구됐고 그 새로운 장치가 바로 뭐다? 소리의 길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의를 좀 해두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해당된다. 이런 명사뿐만 아니라 용언에 있어서도 이런 소리의 길이가 결국 관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까요? 자, 밑에 보면은 묻다가 있어. 뭐가 있어요? 묻다 나오죠.
앞에 묻다가 묻을 매자, 매장할 때 쓰는 묻을 매자야. 묻을 매자. 반면에 그 옆에 매는 무슨 무는 무슨 문자? 물을 문자, 질문하다 문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사실 묻는 것은 썩어지는 것이고 냄새 나는 것이니까 빨리 어떻게 되겠어요? 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야 되겠지만 질문하는 것은 내가 알 때까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묻다는 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 이 소리의 길이와 관련돼서는 오랜 세월 언중들의 언어적 습관에 의해서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길게 내기도 하고 짧게 내는 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으로 결국 길들여져 왔거나 익혀져 왔던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곰곰이 또 생각한다면 아, 이때는 길게 내겠구나, 이때는 짧게 내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소리의 길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될 때도 있었어요. 교재 65페이지. 65페이지에 날개단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시험이 나왔습니다. 국어의 비분절 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국어의 비분절 의문에는 장단과 억양이 있다. OX, O 되는 거죠. 국어의 장단의 문제는 모음과 저음이 모두 해당한다. X라고 했죠. 우리 국어에서 소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 소리의 높낮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좌우한다? 모음이 좌우한 것이죠. 소리가 우리가 거칠다라고 하는 것, 뭐 세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저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가보다는 까보다는 카, 뭐가 더 거칠어요? 카죠. 이것은 뭘 가지고 모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나 무엇은 소리의 길이나 소리의 고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모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3번 갑시다. 국어의 비분절 의문은 자음, 모음처럼 정확히 소리 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없지만 말소리 요소로서, 그렇죠? 자, 소리의 경계를 그을 수 없으니까 비분절성이야. 자음과 모음은 소리의 경계를 그을 수 있으니까 분절된 거야. 그래서 분절성.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리 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없지만 말소리 요소로서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 네 번째, 국어에서 장음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나타나는데 특이하게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장음이 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서 소리의 길이와 관련돼서 표준 발음법상에 나와 있던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압축해서 외웠던 거. 첩길, 반제, 와저처처, 끌벌 없어, 미소서자. 알겠죠? 항상 중요한 것은 기본 골격을 세워놔야 덧붙이기에 좋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공부하는 재미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공부하는 재미가 생기는 거야. 내가 뭔가 알고 있을 때, 뭔가 아는 것이 좀이라도 있을 때 공부하는 재미가 생겨야지. 뭐 물을 때마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재미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뭔가 알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뭐 지난번에 했던 거, 뭐 평가, 학습, 주간 학습 평가 그 관련돼서 뭐죠? 맞았다, 다 맞았다, 뭐 이렇게 할 때 다 맞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잖아요. 배운 것에 대해서 풀었을 때 다 맞으면 뭐예요? 기분 좋죠? 주간 평가라는 것도 뭐예요? 줄기야 되거든. 여러분들 매주 이제 주간 평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시험 먼저 봤어요. 무슨 요일 날 봐요? 화요일 날 봅니까? 그럴 때 그 배운 것에 대해서 대부분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화 시켜서 볼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성취감이거든. 그걸 즐길 줄 아는 사람. 그것을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요식행위로 하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결국 내가 어느 정도 학습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점검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 뭐든지 즐기는 자에게는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노력하는 자보다 가장 더 발달되고 성장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뭐다? 즐기는 자라고 했잖아. 즐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뭐 해야 돼? 즐기는 자가 된다. 나도 그래요. 오늘 내가 일로서 이 자리에 왔는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즐기려고 했는가에 따라서 피로도가 달라요. 내가 오늘 일로서 강의하면 야, 언제 5시간, 6시간 강의한다냐? 내가 일주일 중에 가장 수업이 많은 때가 언제냐면 월요일이거든. 월요일인데 이 학원이 아니지만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강의를 해요. 많지 않습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강의하니까 12시간, 그중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2시간 빼면 10시간을 강의한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것을 뭐 하지 않는다면, 즐기는 마음이 없다면 엄청나게 피곤해요. 해도 수업이 안 끝나는 거야. 그것도 또 월요일이잖아. 그죠? 월요일.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때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어떤 시간이 그러면 쉽냐? 4시간만 있거나 오전만 강의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날아가는 것 같아. 아니, 수업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몸이 너무나 가벼운 거야. 아니, 벌써 수업이 끝났어? 몇 마디 안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될 때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월요일 날은 마인드 컨트롤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일로서 온 게 아니다. 이 시간을 뭐 하자? 즐기자. 내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언제쯤에 또다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학생들을 놓고 강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즐기려는 마음을 가지면 좀 덜 피곤하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오늘 알겠죠? 언제 수업 끝날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뭣도 즐기고 주간평가도 즐기고, 알겠어요? 내가 공부했는데 뭐 얼마나 좋아,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면 합격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국어의 장음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 나타나는데 특이하게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장음이 단음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어는 첫 음절에서 길게 소리 나는 것이 원칙인데 둘째 음절 이하라고 하면 자동 짧은 소리 되는, 그래서 눈이 왔다 할 때 눈은 길기지만 첫눈이 왔을 때 첫눈은 짧게 발음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아울러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험처럼 제시하기 위해서 교재 66페이지 교재 66페이지 보면 거기에 주의해서 익혀두자 나옵니까? 그래서 가끔 거기에 보면 눈에 눈이 들어갈 때 할 때 눈에 눈이 들어갈 때 아까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읽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몇 번이라도 읽어서 이것을 여러분들 평소 때 이렇게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래야 저도 일정한 시간이 왔을 때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대할 때 헷갈리지 않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지? 결국 습관은 뭘로써 고칠 수 있다? 습관은 습관으로 고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으로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습관을, 올바른 습관을 통해서 그 습관을 제거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습관은 습관으로 고친다. 이 말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67페이지의 음절과 관련돼서, 자, 음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를 뭐라고 했다? 음절. 음절의 핵은 뭐였지? 모음이었고, 특히 우리는 음절의 구조와 관련돼서 한 음절 구조, 두 음절 구조를 배운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자, 구조와 관련돼서 한번 물어볼까? 한 음절 상황에서 모음 아래 올 수 있는 자음은 총 몇 개일까요? 그렇지, 한 개뿐이 올 수 없습니다. 한 음절 상황에서는 모음 아래 올 수 있는 자음 최대 몇 개? 한 개. 왜? 두 개의 음운이 오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가느다란 물방울로 결국 통일되기 때문에 결국 한 음절 안에서 받침으로 쓰일 수 있는 자음 몇 개뿐이 없다? 7개뿐이 없지. 가느다란 물방울. 그러므로 자음 몇 개 올 수 있다? 안 올 수도 있고 한 개까지만 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어요? 갑이라는 거. 두 개의 음운이 왔지만 결국 이것은 갑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음절이나 음운은 소리 단위지 의미 단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소리로 돌려놓고 분석하니까 갑 할 때 모음 아래 올 수 있는 자음 몇 개? 최대 한 개뿐이 올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돼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걸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서 기억해두니까 한번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우리 국어에서 음절수는 모음수와 비례한다. OX. 우리 국어의 음절수는 모음수와 비례한다. OX. 오라고 했지. 그래서 결국 모음은 단독으로 음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음절이라는 것은 모음이 기본 단위고, 그러므로 모음이 몇 개 있냐는 것은 결국 음절이 몇 개 되는 것과 동일한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본 적 있습니다. 참고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정도만 알아보면 되겠고요. 자, 대체적으로 보면 다음 같은 거, 그 밑에 세 번째 항목의 밑줄이야. 음절 형성의 규칙과 관련돼서 밑줄자. 음절 형성의 규칙과 관련돼서 밑줄자 해놓고요. 모음은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뭐야 한다? 있어야 된다. 따라서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음절의 기본 핵이 뭐라고 했다? 모음이라고 하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리을과 이응은 말 첫머리에 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 두음 법칙에 적용되는, 그래서 제외한 모든 자음은 음절의 첫 소리로 뭐 할 수 있다?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특히 리을 같은 거, 리을과 이응을 제외하는 거였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말이 좀 어폐가 있어. 왜냐하면 리을이라고 하는 것은 두음 법칙이 적용돼서 우리 국어에 있어서는 대체로 리을이 오지 않지. 외래어상에 있어서 리을은 오지. 라일락, 리본, 그래야 그래요.
근데 우리말 가운데 이렇게 리을이 첫 음절에 오는 경우가 드물어.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라일락을 적을 때 리을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첫 소리 올 수 있는 자음 몇 개라고 했죠? 첫 소리 올 수 있는 자음 몇 개라고 했지? 그렇지. 아, 기억하고 있구나. 이렇게 했을 때 첫 소리 올 수 있는 자음이 18개라고 했죠. 생각나? 그 다음에 소리상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 몇 개라고 했죠? 소리상 7개. 시작. 7개. 가느다란 물방울. 다 같이 가느다란 물방울. 그 다음에 표기상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 몇 개라고 했죠? 표기상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 몇 개? 16개라고 했지. 생각나? 16개. 자음 몇 개? 우리가 이거 설명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 다음에 순수 그냥 이모적으로 순서를 바꿉니다. 이응, 시옷, 지읒, 치읒, 피읒, 티귿, 피읒. 히읗 있죠? 여기에 된소리로서 올 수 있는 받침에 쓸 수 있는 뭐가 있어? 쌍기역과 쌍시옷. 생각나?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다 올 수 있죠? 이 자음 다 올 수 있잖아. 몇 자입니까? 14자죠. 14자에다 2개 합치면 몇 개? 16개. 우리 국어에는 이것은 올 수 없잖아. 쌍디귿이나 또는 또 쌍지읒 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것들 쌍디귿, 쌍기역, 쌍디귿, 쌍피읍 올 수 없죠? 이것도 된소리지만 따라서 합쳐서 총 몇 개만 올 수 있어? 16개만 올 수 있다. 따라서 외울 때 이렇게 외워야 되죠. 18 시작. 지난번에 18 716 가스. 시작. 18 716 가스. 이렇게 외워두면 좀 더 쉽게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겠는가. 18 716 가스. 시작. 18 716 가스. 됐나요? 따라서 받침의 모든 자음이 다 쓸 수 있다. OX 올 수 없어. 16개만 쓸 수 있는 거고. 초성의 자음을 다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 받침으로 나오는 이응은 초성이 올 수 없는 거죠. 또 우리말에 있어서 리을은 거의 초성이 오지 않으니까, 어두 초성이 오지 않으니까 리을까지 포함해서 이건 두음 법칙과 관련된 내용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국어에서는 끝소리 올 수 있는 자음 몇 개? 7개. 그 다음에 두음 법칙을 받는다는 것, 이런 정도의 기본적 이해가 음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소리의 길이와 음절과 같이 포함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해서 뭘 배웠다? 국어의 의문의 단위에 대해서 배웠어요. 국어의 의문의 단위는 뭐가 있다?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소리의 길이가 있다. 그래서 이 자모길, 그것도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뭘 되겠었어요? 억양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자모 기력에 대한 의문의 단위에 대한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험문제 가운데 의문의 분석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뭘 가지고 얘기한다? 의문의 분석의 문제는 의문의 분석, 지난번에 설명했던 의문의 분석은 소리로 돌려놓고 과수원이다. 이것의 의문은 총 몇 개? 과수원의 의문의 총 몇 개? 지난번에 했잖아. 과수원 총 의문 몇 개? 의문은 자음과 모음이라고 했잖아. 자음과 모음. 따라서 이 과수원이라는 단어는 자음과 모음이 몇 개로 이루어졌는가? 그 질문이야. 따라서 불러본다. 시작. 기역, 와, 시옷, 우, 워, 니은이다. 해서 몇 개로 이루어진 단어? 6개. 그때 이거 주의할 것은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 소리값이 있다 없다? 없다. 적어도 국어의 의문이라는 것은 소리값, 보편적 소리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문이라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때 이응은 소리값이 없으므로 의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하나 더 한다면 있죠? 이거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국화로 나죠. 따라서 국화할 때 기역과 히읗이 축약돼서 국화로 나죠. 따라서 이 국화라는 단어의 의문의 개수는 몇 개? 그렇죠. 기역, 기역이죠. 그 다음에 와, 몇 개로 이루어졌다? 4개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야 된다. 따라서 의문을 분석하는 문제 또는 음절을 분석하는 문제 나오면 다 뭘로 돌려놓고? 그렇지, 소리로 돌려놓고 분석해야 된다. 하나만 더 해야 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첫 음절은 뭡니까?
이 문장의 첫 음절. 응? 1번 기역, 2번 기, 3번 깁, 4번 깁. 이 문장에서 첫 음절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시험에 나왔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머릿속에 전제해야 될 것, 의문이 됐든 음절이 됐든 뭘로 돌려놓으라? 소리로 돌려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하고 갈까? 몇 페이지? 67페이지. 67페이지. 67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 67페이지 위에 상단. 제일 위에 상단 보면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의 의문과 음절의 수를 분석할 때는 뭘로 돌려놓고? 소리로 돌려놓고. 자, 밑줄 치시고 박스 해놔. 소리로 돌려놓고 분석해야 된다. 이 말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알겠죠? 소리로 돌려놔야 돼. 그럼 소리로 돌려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기, 피가 되지. 그러면 이 문장에서 첫 음절은 기가 되는 거야. 답은 몇 번? 2번이라고 해야지. 자칫 3번이나 4번이나 하면 틀린다는 거. 알겠어요? 뭘로 돌려놓고 분석한다? 소리로 돌려놓고 분석한다. 그래서 음운과 음절은 무슨 단위야? 소리 단위야. 무슨 단위? 소리 단위. 음이 단위가 아니라 소리 단위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다. 알겠죠? 자, 이상으로 음운의 체계 부분을 다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교재 68페이지 국어의 의문 현상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